격이 다른데 착각하시네요. 차가운 샴페인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서울 청담동 이탈리안 레스토랑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베이지색 원피스가 순식간에 젖어들었어요. 샴페인 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편의점 알바 주제에 감히 대들어? 정신 못 차리겠네. 40대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어요. 샴페인에 젖은 여자는 냅킨으로 천천히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어요.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모욕한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다음 날부터 시작될 재앙이 얼마나 처참할지를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깐만 시간 내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서울 청담동의 프리미엄 이탈리안 레스토랑. 천장에는 베네치아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어요. 한쪽 벽면으로는 와인 저장고가 보였습니다. 24살 한지우가 남자친구 태준과 함께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지우는 베이지색 원피스에 평범한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액세서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최소한이었죠. 테이블에는 이미 태준의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인 최영미는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디올 재킷, 루이비통 백, 손목에 롤렉스 시계까지. 태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지우도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한지우입니다. 영미는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시선이 저렴한 옷차림에 오래 머물렀어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네 사람이 자리에 앉았어요.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오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미가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지우를 쏘아봤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업하세요. 지우가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영미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어떤 사업이요? 유통 쪽이요. 그럼 지우 씨는요? 뭐 하세요? 편의점에서 일해요. 영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편의점이요? 아르바이트생인가 봐요. 비슷해요. 강남역 근처 편의점이에요. 아, 그럼 시급받는 거네요. 영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우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영미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아버지 김성수는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태준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지우는 정말 성실하게 일해요. 손님들한테 인기도 많고. 영미가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그건 좀 개인적인 질문 아닌가요? 지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개인적이긴요. 우리가 곧 가족 될 사람들인데 뭘 그래요? 솔직히 말해봐요. 적당히 받아요. 영미가 비웃었습니다. 적당히요? 150만 원도 안 되겠네요. 음식이 나왔어요. 식사하는 동안 영미의 질문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부모님 집은 어디인지, 자가인지 전세인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지우는 최대한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디저트 티라미수가 나올 무렵이었어요. 영미가 냅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우 씨, 우리 태준이가 어떤 애인지 알아요? 잘 알고 있어요. 태준이는 IT 솔루션 회사 대표예요. 지금 200억짜리 정부 프로젝트 수주를 앞두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려면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우가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수준이요? 네, 수준. 편의점 알바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어요. 지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영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지금 나한테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미가 테이블 위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지우의 얼굴에 차가운 샴페인을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얼굴과 목, 가슴을 적셨어요. 베이지색 원피스가 순식간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샴페인이 턱에서 무릎으로 흘러내렸어요. 편의점 알바 주제에 감히 대들어? 정신 못 차리겠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웨이터 3명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샴페인에 젖은 얼굴을 그대로 두었어요.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야.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아버지 성수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딘데 이래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보면 어때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치게 둘 순 없어요. 웨이터가 지우에게 타월을 건넸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받아 얼굴을 닦았어요.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매니저가 달려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영미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우리 계산하고 나갈 거예요.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젖은 원피스가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지우의 팔을 잡았어요. 지우야, 어머니가 좀 흥분하셔서 그래. 내가 따로 말씀드릴게. 지우가 태준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봤어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내가 어머니한테.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태준이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저희는 수준이 안 맞나 봐요. 지우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갔어요. 태준이 뒤따라 나가려고 했지만 영미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저 여자 보내는 게 나중을 위해 좋은 거야. 어머니, 야, 너 정말 편의점 알바랑 결혼할 거였어? 150만 원도 못 버는 애랑? 정신 차려. 태준이 어머니를 뿌리치고 레스토랑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지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지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강남역 근처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젖은 옷을 벗어 세탁기에 넣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봤어요.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샴페인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지우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화면을 내렸습니다. 아니야. 아버지한테 말하면 너무 일이 커져.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얼굴에 쏟아진 차가운 샴페인, 주변 사람들의 시선, 태준의 당황한 표정, 영미의 비웃음이 모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일에 귀천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틀린 말했나?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영미 씨와 태준도 있겠지.
아마 편하게 잠들고 있을 거야. 지우가 천천히 일어나 침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오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 때 지우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천천히 내렸어요. 박비서라는 이름을 찾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50대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박비서님, 저예요. 아가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지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김태준이라는 사람 있어요. 29살 IT 솔루션 회사 대표요. 박비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신 겁니까? 네. 그 사람 회사 거래처랑 프로젝트 현황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지우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지우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8시에 일어났어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강남역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지우야, 어제 미팅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 시어머니 될 분 좋으시던? 글쎄, 잘 모르겠어.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더 묻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밥 먹으러 나갔지만 지우는 자리를 지켰어요. 다들 나가고 편의점이 조용해지자 지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비서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보고서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지우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에 김태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회사명, 매출 규모, 주요 고객사 목록, 진행 중인 프로젝트, 투자 현황, 파트너사까지. 지우가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디지털 정부 혁신 플랫폼 구축, 계약 규모 200억 원, 발주처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계약 예정일 2개월 후. 지우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더 내렸어요. 주요 고객사,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청, KB국민은행. 지우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편의점 앞거리에는 직장인들이 점심 먹으러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박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지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비서님,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이 사람 회사가 진행하는 정부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거 취소시킬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모르셔야 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박비서님은 제가 부탁드리는 것만 도와주시면 돼요. 박비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주기관심사위원장이 회장님과 오랜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정당한 평가 기준 변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 평범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영미 씨.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주는 회사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정부 프로젝트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어요. 계약만 체결되면 회사가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태준이 제안서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번 달만 지나면 돼.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지우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어머니한테 내가 단단히 말씀드렸어. 한 번만 만나자.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다시 연락해봐야겠다. 그는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걸. 월요일 오전 10시였어요. 태준은 회사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발주기관과 최종 계약 검토 회의 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개발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계약 성사되면 회사 규모 3배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보너스 기대해도 좋아.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주기관 담당 과장이었어요. 태준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과장님. 금요일 회의 관련해서 김 대표님, 죄송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본부 평가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재심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무슨... 자세한 내용은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이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개발팀장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계약이 재심사 대상이 된 것 같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시간 후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주기관 본부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태준이 이메일을 열었어요. 평가 기준 개정에 따라 테크솔루션과의 계약건은 보류 처리됩니다. 향후 재심사 가능성은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개발팀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대표님, 기관 측에 직접 연락해 보시죠. 분명히 오해가 있을 겁니다. 태준이 발주기관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책상을 쳤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날 오후였습니다. 태준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한국전력공사 구매팀장이었습니다. 김 대표님, 다음 분기부터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종료하려고 합니다. 태준이 귀를 의심했어요. 예, 저희 3년 동안 거래했잖아요.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본사 방침이 바뀌어서요. 갑자기요? 어떤 방침이? 죄송합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악재가 이어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연도 계약 갱신 안 하겠습니다. 서울시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협력업체 재편성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태준이 개발팀장을 불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다들 손을 떼는 거야?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이상해요. 혹시 우리 회사에 안 좋은 소문이라도 돈 건가요? 개발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요. 그냥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태준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태준이 은행에 갔어요. 회사 운영자금 대출 만기가 다가와서 연장 신청을 하러 간 거였습니다. 대출 심사역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대표님, 죄송하지만 이번 대출 연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여신 심사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현재 대표님 회사 상황으로는 승인이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희 회사 신용 등급 괜찮잖아요. 심사역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최근 주요 고객사 계약 종료 건들이 반영됐습니다. 이게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됐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른 은행을 알아보시는 것도 다른 은행도 똑같겠죠? 심사역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은행을 나왔어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우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우야, 나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제발. 지금은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퇴근하고. 언제든 좋아. 제발 한 번만. 지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냥 보고 싶어. 나 지금 좀 힘들어. 회사 일도 꼬이고.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우야. 바쁘니까 끊을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이 핸드폰을 무릎 위에 떨어뜨렸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태준의 회사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준이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개발팀장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뭐야? KB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시스템 공급 계약 해지한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우리 5년 계약인데 아직 3년 남았잖아. 개발팀장이 이메일을 보여줬어요. 위약금 지불하고 즉시 종료한답니다. 다른 업체와 계약했대요. 태준이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연락한다. KB은행 담당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 서비스 만족도 최상이었잖아요. 김 대표님, 이건 은행 본부의 시스템 개편 방침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시스템 개편이요? 갑자기요? IT 파트너사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이 의자에 무너져 앉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오후가 됐습니다. 사무실 임대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약 해지 통보드립니다. 다음 달까지 사무실 비워주세요. 태준이 항의했습니다. 계약 기간 아직 1년 남았어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잖아요. 위약금 지불하겠습니다. 다른 업체와 계약이 잡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 요즘 업계에서 소문 안 들으셨어요? 무슨 소문이요? 김 대표님 회사랑 거래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돌던데요.
누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태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려요? 저도 몰라요. 그냥 들리는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이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직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개발팀장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대표님, 죄송하지만 사직서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 있어서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안해. 다음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직원 20명 중 8명이 사직서를 냈어요. 남은 직원들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책상 위에는 밀린 청구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사무실 월세, 직원 급여, 장비 리스료, 대출 이자까지 계산해 보니 석 달 안에 회사가 부도날 상황이었습니다. 태준이 머리를 감쌌어요.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이상했어요. 모든 게 지우와 헤어진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설마. 태준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지우 편의점.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한지우 강남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준이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한지우 유통. 지우가 부모님이 유통 쪽을 한다고 했었죠.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성그룹 한지우 전무 신규 임명. 태준이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정장을 입은 지우가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습니다. 수수했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태준이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3대 유통그룹 대성그룹이 한철수 회장의 무남동료 한지우 씨를 전무로 신규 임명했다. 한지우 전무는 해외 명문대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친 후 현장 경험을 위해 최근까지 계열사 편의점에서 근무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철수 회장의 무남 동료. 스크롤을 내렸어요. 대성그룹은 국내 유통업계 3위 기업으로 연매출 8조 원 규모다.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 전반과 IT 인프라, 금융 부문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태준이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정부 프로젝트의 갑작스러운 취소, 한국전력의 거래 중단, 건보공단 계약 해지, KB은행 시스템 교체까지 전부 대성그룹의 영향권 안에 있는 기관들이었습니다. 태준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지우가 대성그룹 회장 딸이었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편의점 알바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샴페인을 얼굴에 끼얹었던 그 여자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한지우가 대성그룹 회장 딸이에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오후 영미는 평소처럼 사교 모임에 갔어요. 강남의 한 프리미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마다 모이는 자리였어요. 영미가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이미 7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리를 비워뒀을 텐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어요. 영미가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구석 자리였어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몇 사람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평소처럼 각자 근황을 나눴어요. 하지만 누구도 영미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영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태준이가 요즘 새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어요. 한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거 다 취소됐다면서요? 영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알아요? 소문 돌더라고요. 거래처들이 다 손 뗐다면서요? 다른 여자가 덧붙였습니다. 제 남편이 IT 쪽인데 요즘 김태준 씨 이름이 좀 그렇게 돌고 있다던데요. 영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요? 헛소문이 아니라 사실 아니에요? 회사 문 닫는다던데. 영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 여사님, 다음 달 자선 행사 때는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조직위원인데요. 위에서 조정이 들어왔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영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최 여사님이 대성그룹 회장 딸한테 실례를 했다는 소문 다 들었어요. 그 집안 눈치 보여서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영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뒤에서 작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영미는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성수가 답답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성그룹 회장 딸이었다는 거야?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확인했어요. 인터넷에 기사가 다 나와 있어요. 영미가 소리쳤어요. 그럼 지금 우리 회사 망하는 게 다 저 여자 때문이란 말이야? 증거는 없지만 타이밍이 너무 맞아요. 헤어진 직후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영미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태준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뭔 짓을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영미가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넌 뭐 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 여자가 재벌 딸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어?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 재벌 딸이면 잘해주고 편의점 알바면 무시하고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나한테 교육하는 거야? 성수가 끼어들었어요. 그만들 해. 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미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태준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석 달 안에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빚은 5억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영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성수도 말을 잃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영미가 집을 나섰어요. 남편과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으로 가는 지하철이었어요. 1시간을 달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영미가 골목길을 걸었어요. 작은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우가 보였어요. 유니폼을 입고 물건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영미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어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미와 눈이 마주쳤어요.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영미가 다가갔어요.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지우가 시계를 봤습니다. 점심시간까지 40분 남았어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영미가 편의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40분을 기다렸어요. 지우가 나왔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가시죠. 두 사람이 근처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당신 얼굴에 샴페인을 끼얹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태준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우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영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그럼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영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편의점 알바라는 게 수수한 옷차림이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샴페인을 사람 얼굴에 끼얹으신 거예요? 영미가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가 놀라서 말했어요.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안 돼요.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아요. 영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태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저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지우가 영미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최 여사님 물어볼게요. 네, 뭐든지 물어봐요. 지금 이렇게 무릎 꿇은 이유가 뭐예요? 영미가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서요. 정말 미안해서요. 아니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최 여사님은 아들 회사가 망해서 이러는 거예요. 만약 아무 일도 없었다면 지금도 저를 무시하고 있겠죠. 영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얼굴에 차가운 샴페인을 맞았고 제 직업을 무시당했고 제 부모님까지 우습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최 여사님은 그때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하셨죠.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있잖아요. 늦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영미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뭘 어떻게 해야 용서해 줄 건데요? 지우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최 여사님. 그냥 제 일하면서 제 인생 살고 있을 뿐이에요. 거짓말. 태준 회사 망하는 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지우가 영미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영미가 입을 다물었어요. 지우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영미가 뒤에서 불렀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의 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사무실 철거가 끝난 날 태준은 텅 빈 공간을 홀로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쓰던 책상 자리에는 먼지만 남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보였어요. 다 끝났구나. 태준이 사무실 열쇠를 관리실에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빚은 5억 2천만 원이 남았어요. 한편 아버지 성수의 사업도 위기였어요. 주요 거래처 8곳이 계약을 끊었습니다. 매출이 40%로 줄었어요.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수가 집에 돌아왔어요. 영미와 태준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정리하기로 했어. 영미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지금 정리하면 빚은 안 생겨. 태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까지. 성수가 소파에 앉았어요. 우리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 태준 빚 갚으려면 어쩔 수 없어. 영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살던 집을. 다른 방법이 없어. 석 달 후였습니다. 김 씨 가족은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15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영미가 짐을 풀며 한숨을 쉬었어요.
명품 가방들은 다 팔았습니다. 비싼 가구들도 처분했어요. 태주는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회사를 망친 이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7개월이 지났을 때 겨우 작은 SI 업체에 취직했습니다. 대표가 아닌 과장으로 월급은 320만 원이었습니다. 영미도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대형마트 식품 코너 직원이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던 손으로 이제는 상품을 진열하고 정리했어요. 처음 며칠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어도 바뀌는 건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영미가 매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 여사님?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 사교 모임 사람 중 하나였어요. 영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그 여자가 영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여기서 일하세요? 네. 요즘 바빠서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때 그 일 이후로 진짜 힘드셨죠? 영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로 갔어요. 뒤돌아서며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더니 영미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김씨 가족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반찬은 김치와 계란말이 뿐이었습니다. 성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빚도 갚아가고 있고.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년 정도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미가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줄 누가 알았겠어? 침묵이 흘렀어요. 영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좀 편해. 예전엔 늘 불안했거든.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명품 하나라도 더 사야 하나? 그런 생각뿐이었어. 성수가 아내를 봤어요. 이제 알겠어? 뭐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영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지우는 대성그룹 본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박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김태준 씨 회사는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알아요. 아버님께는 여전히 보고 안 하셨습니까?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는 모르셔야 해요.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지우가 창밖을 봤어요. 그만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김씨 가족에게 압박을 가하지 않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비서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일할 뿐이에요. 그분들이 뿌린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박 비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우가 책상에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결혼식 준비 서류였습니다. 박 비서님, 다음 달 결혼식 준비 잘 되고 있죠? 네,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좋네요. 지우가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의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죠. 1년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회사에 적응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상사가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김 과장, 이번 분기 실적 좋은데요? 열심히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해봐요. 승진도 고려해 볼게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이었어요. 태준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예전에는 차로 다녔지만 이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보다가 손가락이 멈췄어요. 친구가 공유한 기사였습니다. 대성그룹 한지우 전무 다음 달 결혼식. 태준이 기사를 클릭했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지우가 약혼자와 함께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준이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잘됐다, 지우야.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지하철이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태주는 회사 일로 강남에 나왔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있었거든요. 미팅을 마치고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백화점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말이라 쇼핑하러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준이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태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지우였습니다.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약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우도 태준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우가 먼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약혼자도 함께 멈췄어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지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지우를 봤어요. 아는 분이야? 네, 예전에 잠깐 알았던 사람이에요. 남자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혁이라고 합니다. 지우 약혼자예요. 태준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결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민혁이 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 차 가져올게. 여기서 기다려. 응. 민혁이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준과 지우만 남았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제 결혼해요? 다음 달이요. 그렇구나. 잘됐다. 지우가 태준을 봤습니다. 태준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회사 다니고 있어요. 다른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래요. 네. 평직원으로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지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하고 싶어.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그날 생각해. 어머니가 너한테 샴페인 끼얹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던 거. 너를 지켜주지 못한 거. 지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그만 후회하세요, 태준 씨.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처음엔 화가 많이 났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태준이 지우를 봤습니다. 태준 씨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세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요.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민혁이 운전석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지우가 태준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건강하세요, 태준 씨. 너도 행복해, 지우야. 지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태준이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걸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잘 가, 지우야. 행복해. 한 달 후였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리조트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하객은 60명 정도였어요.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지우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어요. 수수하지만 우아한 드레스였습니다. 약혼자 민혁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우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약속의 말을 했어요.
나 한지우는 당신 이민혁을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겠습니다. 나 이민혁은 당신 한지우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우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작은 빌라에서 태준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한지우 전무가 오늘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면에 지우의 모습이 나왔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준이 작게 웃었어요. 잘 됐다. TV를 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핸드폰을 꺼냈어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 기억할 것들. 첫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 두 번째 줄을 적었어요. 누구에게든 예의를 지킬 것. 세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킬 것. 태준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어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직업이나 옷차림만 보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시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든 예의를 지키세요. 당신이 던진 모욕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한다면 새로운 시작도 가능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니 모두에게 존중을, 모두에게 예의를.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반전 스토리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출근길, 퇴근길, 아니면 휴식 시간? 여러분의 일상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